A new set of slides. My second best set of slides. 21 rules of Bitcoin. 이른바 제가 준비한 세컨 베스트 슬라이드, 바로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입니다. Those who understand Bitcoin buy Bitcoin, and those that don't criticize Bitcoin. 첫 번째 규칙입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비판합니다. 절대 아킬레스건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전 세계 상장 기업들 중에 21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100분의 1을 가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가 지난 2023년 프라하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레전드 영상은 아직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점과 비트코인의 개념과 중요성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제 채널의 많은 구독자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비트코인을 이해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니까요. 혹시 아직 그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은 우측 상단에 띄어져 있는 해당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지금부터 이어질 2024 프라하 비트코인 컨퍼런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이번 발표 주제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입니다. 그는 또 어떤 화두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깨달음을 줄 것인지 기대하면서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죠. 참고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레이저 아이즈 장착하고 렛츠고!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 메인 이벤트를 위해 다음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은 세계 최초로 100%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채택한 공개 상장 회사의 창립자이자 회장님입니다. 그의 회사는 가치가 떨어지는 더러운 법정화폐를 전부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우리가 본 가장 핫한 돈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단지 기업의 창립자이자 회장일 뿐만 아니라 제가 2022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트코인 플랫 파티를 주최했을 때 며칠 후에 열린 애프터 파티에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왜 파티에 오지 않았냐고 농담삼아 물어봤더니 지난해 마이애미에서 제가 주최한 두 번째 파티에는 가장 먼저 도착한 분 중 한 명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자, 플랩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이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기가 챗, 기가 사이버 호넷, 기가 플랩,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남자 마이클 세일러를 환영해주세요. Michael Saylor! I love Prague. 프라하 사랑합니다. 다시 연설 초대를 받아 매우 기쁩니다. 이곳은 비트코인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면 다시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내내 이분들을 설득해서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새로운 슬라이드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A new set of slides. My second best set of slides. 21 rules of Bitcoin. 이른바 제가 준비한 세컨 베스트 슬라이드, 바로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만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21가지 절대 법칙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21가지 규칙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오늘의 비트코인에 대한 대화를 비트코인은 과학과 경제가 충돌하는 특이점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매우 심오한 개념입니다. 마치 과학과 천문학이 충돌했던 코페르니쿠스 혁명과 같고 과학과 의학이 충돌하며 질병이 악마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과 같습니다. Bitcoin is where science collides with economics and it ushers in a new age. 비트코인은 과학이 경제와 충돌하는 지점이며 새로운 경제적 통찰의 시대를 열어 우리의 정치 시스템, 금융 시스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깊이 변화시킬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의 완벽한 화폐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결함 있는 화폐들을 사용해 왔으니까요. 조개 껍데기, 담배 따발, 유리구슬, 구리주화 등 언젠가는 은화, 구리조각, 종이조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생각하면서 황당해하겠죠. 완벽한 돈의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의 개념처럼 여러분이 공간을 통과해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대적 기준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줬고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토시는 경제학과 화폐 사상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러한 인트로와 함께 저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Those who understand Bitcoin buy Bitcoin, and those that don't criticize Bitcoin. 첫 번째 규칙입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비판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매우 심오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어느 순간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면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걸을 시간이 없어요. 저 역시 그게 분명하게 느껴졌을 때 비트코인을 사야 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수많은 비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규칙은 모두가 비트코인을 반대했다가 결국 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반대하는가? 왜 이 은행가는 비트코인을 반대하는가? 왜 이 정치인은 비트코인을 반대하는가? 그들은 비트코인이 뭔지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반대할 겁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매우 심오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있으며 건강한 기관, 건강한 정치 시스템, 건강한 지성들이 처음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건 우리가 낙담할 일이 아니며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세 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이해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비트코인을 이해했다는 걸 아는 방법은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공부했고 확신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여러분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배움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비트코인이 뭡니까? 비트코인은 단순한 프로토콜이 아니며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비트코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바이러스입니다. 경제적 바이러스, 화폐 바이러스, 이념적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기존의 채택자들이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레이어 5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이해해야 합니다. 레이어 3 어플리케이션들이 레이어 2 프로토콜을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레이어 1 프로토콜을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10년, 50년, 100년 후에 비트코인으로 뭘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100년 후에 100억 명의 사람들이 3억 개의 다른 기관을 통해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고안되지도 않고 발명되지도 않은 비트코인의 프로토콜과 확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 복잡성, 인류가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방식들을 통해 아이디어가 어떻게 퍼져나갈지를 생각하면 비트코인의 전체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10년 후 사이버 공간에서 50년 후에 100만 개의 다른 인공지능과 통합되어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보세요. 이건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꽃 같은 것이며 시간과 공간을 통해 인류와 인류의 다양한 잔재를 통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면 80억 명의 사람들 또는 3억 개의 기업이나 아직 오지 않은 수많은 것들의 생각을 모두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비트코인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갈증이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배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Rule number 4. Bitcoin's powered by chaos. 비트코인의 네 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혼돈에 의해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 넣고 법정화폐로 저축하는 건 여러분의 돈을 국가에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건 회사의 경영진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건물에 투자하면 여러분은 그 도시의 시장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예술품에 투자하면 문화에 돈을 대출하고 투자하는 거라니까요. 반면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는 자신의 돈을 무질서의 군주들에게, 혼돈의 신에게 대출하는 것입니다. 그 배팅은 혼돈이 도시, 사회, 국가, 문화를 능가하는 것이라는 판단인 거죠. 이건 매우 심오한 생각입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을 2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으로 데려가서
많은 돈을 주고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유럽의 어떤 땅이나 건물을 살 수 있으며 유럽의 어떤 회사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술품을 소유할 수도 있고 유럽의 화폐나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할 국가의 어떤 자산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쟁을 치르는 모든 국가의 돈을 보관할 스위스의 한 은행을 소유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그 스위스 은행을 소유하고 모두가 돈을 그 은행에 넣고 전쟁이 일어나면 혼돈이 찾아옵니다. 제가 말한 전쟁은 지난 4년간의 혼돈과 엔트로피가 가속화된 상황을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건물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폭파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는 아마도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땅도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임대료와 임대계약은 아마도 파기될 것입니다. 모든 화폐는 붕괴할 것입니다. 사실 더 많은 혼돈, 더 많은 파괴와 황폐함이 있을수록 그 스위스 은행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모두가 돈을 이 은행에 넣고 서로를 죽이면서 은행은 그 돈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심오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혼돈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돈을 막으려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연력학 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더 혼란스러울수록, 시장 환경이 더 비효율적이고 경쟁적일수록, 문화의 변화가 더 클수록 다른 모든 투자가 더 나빠지고 비트코인 투자는 더 나아집니다. 비트코인은 혼돈에 의해 작동합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유일한 진리는 엔트로피가 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카지노에 들어가면 모든 게임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포커를 제외하면 말이죠. 근데 포커 테이블에 앉았을 때 여러분이 전문 포커 플레이어가 아니라면 그 게임도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우리 모두가 카지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임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물론 어쩌면 여러분이 게임을 조작할 수 있다면 하나의 게임 정도는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인생의 한 구간 동안 이길 수 있는 자신만의 게임을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려면 인생에서 어떤 게임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 특정 분야나 지역, 부동산, 예술 거래 등에서만 잠시 동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모두가 항상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없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카지노이자 혼돈의 하우스입니다. 이 게임을 하고 싶은 모든 플레이어는 누구나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 게임에서 지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게임을 하지 않거나 자신이 유리해지기 전에 너무 빨리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 카지노에 들어가서 비트코인 게임을 시작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이길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카지노에서 나와서 다른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모든 다른 게임에서 패배자가 될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 하우스를 통제하지 않고 확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국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시장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엔트로피의 신들은 여러분의 불안정한 균형을 깨트릴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겠지만 여러분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은 불길을 통과하고 용암 화산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의 1%만 보호하지 마세요. 몸의 5%만 보호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갑옷을 풀 장착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사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통제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의 키가 없으면 당신의 비트코인이 아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비트코인을 모두에게 알리면서도 정작 비트코인을 사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통제하지 못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산의 1%만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나머지 99%가 모두 제로가 되고 그 1%가 20배, 30배, 100배로 증가했다면 자신에게 무언가 얻긴 했군 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제대로 갑옷을 풀장착해서 몸의 99%가 타버리지 않았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절대 아킬레스건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의 이번 발표 내용 잘 들으셨나요? 아마 마이클 세일러의 화법과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관념적이고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이 난해하고 뭔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너무 강한 어조로 얘기하니까 거부감을 갖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부정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오픈마인드를 갖고 그가 던지는 다양한 화두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알아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결국 우리는 언젠가 모두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우리보다 먼저 앞에서 비트코인을 깊게 고민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늘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나머지 비트코인의 규칙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